네, 북한이 지난 9일 동해로 쏘았다는 발사체 2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였는지에 대해서는 한미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이었죠. 목요일이었는데 북한이 이제 발사체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군 당국은 이게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것은 이 군사 무기 기술적인 문제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 비행 궤도, 날아가는 모습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사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일단 단거리 발사체 그중에서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고도는 약 한 이 40-50km. 예.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거리는 270km, 또 그리고 425km 이렇게 지금 이제 밝히고 있죠. 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단거리 발사체, 더 나아가서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탄도미사일 발사였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 간의 입장차가 아직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아직 분석 중이라면서 평가를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 미국은 탄도미사일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란 이 용어에 대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단거리 미사일을 보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제 북한 이런 신형 전술 무기랄까요? 이것이 상당히 발전됐고 혹시나 지금 예를 들어 비행 고도랄까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은 탄도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지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 궤도가 일종의 뭡니까? 포물선, 곡선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이 한미 정부 당국에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직선,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유형의 비행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미사일 궤적과 고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탄도 미사일은 폭발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할 때 모든 탄도성을 이야기해요. 이 탄도성이라는 것은 그마침 폭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무기이죠. 그러나 순항 미사일은 정확도입니다. 폭발 규모는 좀 작지만도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신형 준설 무기, 지금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것은 뭐냐니까 이 폭발 규모에 있어서는 탄도 미사일 성격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비행 고도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순항 미사일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신중을 기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것이 지금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맞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하게 아주 최첨단 무기면서 아주 위험한 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 중에 하나로 밝힌 것이 자신이 집권하고 나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미사일 도발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4일에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미사일이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탄도 미사일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속내가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탄도 미사일 명시보다도 일종의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명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의 보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보면은 이번 이 9일자지요. 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아주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다. 그리고 신뢰,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적어도 북한의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훈련에 좀 방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최정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것은 그 속에 꼭 이런 무기체의 무기 성능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겠죠. 다시 말해서 신뢰 위반이 아니다는 것은 정치 메시지로서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 언제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을 좀 강조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번 미사일을 두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다 이런 관측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게 지난 4일에 발사한 거랑 이번 9일에 발사한 거랑 신형 그 미사일로 보았을 때 외형을 보면 거의 유사해 보이거든요. 거의 동일하지 않나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 북한의 이런 보도에 보면은 예. 지난 4일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 무기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네. 지금 이제 9일자에는 또 그런 것이 빠져 있어요. 물론 또 그 발사에 있어가지고 지난 4일일 때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이런 그 이 전술 무기가 보이고 네. 또 지금 이제 신형, 구형 이런 방사포도 있었죠. 이번에 그 9일자 이 구성에서 발사한 이걸 보면은 북한의 자주포도 있고 또 이 방사포도 있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단거리 발사체 이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차이점이라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전문가가 보는 이런 부분은 4일자, 9일자 모두 다 나와 있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외형상으로 보면은 훈련의 성격이 짙다. 다시 말해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훈련 성격이 있겠죠. 네네. 또 더 나아가지고 이 훈련이 직접적으로 뭐냐면 우리 남측을 겨냥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또 일본 겨냥해가지고 일본까지 사거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북한의 대륙을 그 일종의 뭡니까 건너가지고 지금 북한의 수위까지 갔지요. 뭐 비록 425km 갔다 하더라도 이런 전반인 상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 언론한 대로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단거리 미사일이고 일반적인 것은 훈련에 방점을 둔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것은 예. 상당히 최첨단 무기이고 상당히 폭발력을 가진 무기단 말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이제 남북 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고 다르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헌법 정신을 보면은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건 네. 정신이죠.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조항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런 비록 군사 훈련이지만 이것이 뭡니까?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종의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9.19 군사 합의에 보면은 적대 행위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에는 위반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속에 구체적인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조항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아. 그런 측면에서 취지에는 좀 어긋나지만 네. 실질적으로 조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로 확인이 된다면 향후 이제 미칠 영향이 이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모든 탄도 계열의 미사일은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그러한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에 이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단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라든지 언론 성명으로 대응을 했죠. 그런 측면에부터 북한도 이것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정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내용을 잠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일단 뭐 단거리 미사일이고 일반적이다. 여기에다가 신뢰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뭐 훈련의 일환으로 본다라면서 대화는 열려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심각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약간은 상충되는 표현도 했거든요. 이 의도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이 뭐 쉽게 말하면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뭐 최고 지도자가 완전히 군사적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네. 뭐 좀 상황에 따라 잠깐 변화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주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더 악화된 조치를 취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러한 하나의 그 북한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이다. 신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위반은 아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뭡니까? 오히려 대화의 메시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간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에 좀 강점을 둘 것인가 예. 아니면 대화에 대한 강점을 둘 것인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도 뭡니까? 밤에 생각, 낮에 생각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나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이 발사 또는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시한다 또는 위반이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것만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후의 지금 가장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는 어제 이제 워킹그룹 회의 직후에 언론에 회의 결과를 설명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거든요. 사실 당초 한미 워킹그룹은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던 이제 논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북한의 도발이 인도적 지원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제 비건 대표의 경우에는 뭐 이 최고 지도자 예.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비록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그 이 인도적 문제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변수가 생겼잖아요. 막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언론 브리핑 안 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도 이 저거에 대한 이런 부상자 이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이 인도주의 정신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께서 일전에 이 대통령 묻는다 그게 방송에 보면은 큰 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도주의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정권과 북한 주민들과 구분하는 것이 인도주의 정신이다. 그렇지만도 북한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행위를 했다. 변수화 생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공감대 중요하다. 그 공감대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권의 대화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미국이든 이 우리 정부든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가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될 때까지 상당 부분 소통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인도적인 지원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분석이 해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두 번째 발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조금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렇다면 일단 대외 메시지상으로는 유지되는 모습인데 사실 속내는 어떨까요? 글쎄 뭐 이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 이것은 뭐 과거 예. 좀 약간 보수 정권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도 다 했지요. 대화의 문은 열어놨는데 더나아더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더나아더는 사람이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물밑 접촉이죠. 네. 지금은 이제 아마 북한이 이런 그 이 일종의 뭡니까 훈련을 맹분을 한 일종의 긴장 고조 행위를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공식적인 또 공개적인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개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물밑에서 대화를 안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교착 국민이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미 간에 남북 간에 물밑 접촉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두고 또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비록 훈련을 하더라도 사실은 보십시오. 북한의 과거 경제 사례 봤을 때 5월 달에는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내기 전투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잘 안 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5월 달 훈련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뭔가 대메시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훈련도 중요하고 대매체 중요하지만도 상황을 악한 상태에서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 예. 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마음을 다짐해서 초심을 가지고 네. 더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된다고 또 북한의 이런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이 미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대화에 호응하도록 맞대응하는보다도 좀 물밑에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 자세가 대화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화 국면이 조금 더 조성이 돼야 될 텐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는 대화에 약간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정말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지 혹은 물밑 대화라도 할지 대화 쪽으로 북한도 맞춰줄까요? 아니면 추가 도발로 하면서 더 좀 상황이 안 좋게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험적 사례로 되돌아보면은 비록 훈련이지만 지난 4월 17일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그 공군 예. 여기에 대해서 현지 지도를 했죠. 네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5월 4일, 5월 9일 뭐 포괄적으로 보면 일종의 육군 여기에 대해서 오했죠.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것이 해군인가요? 해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서해에서의 최전방에 날 수 있는 장제도, 무도 여기 가서 또 훈련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전략군이 동원되고 훈련한다면 심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입장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우리 입장도 조금 더 이 대화 국면을 잘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정은 위원장도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핵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핵을 보유하자니 경제가 울고 핵을 포기하자니 안보가 우는 거 아니겠어요? 체제정전이겠죠. 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좀 더 양보하시오.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지랖 넓게 소위 말해 미국과 같이 한다 그러고 미국 보고 좀 양보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의 대변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참 쉬운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리 남북 대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물밑 접촉해야 되고 그 물밑 접촉에서 중요한 대목은 로드맵.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비핵 평화 체제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해요. 이 로드맵의 토대는 우리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간의 6.12 싱가포르 성명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토대인 상태에서 로드맵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북한도 미국도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빨리 실무자들이 한미 간의 조율,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물밑 조율 이를 통해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남북 정상, 북미 정상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루빨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물밑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